네, 6월 1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내대표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사선 박홍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선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입니까? 요즘 돌아다녀 보면은 네, 정말 TV 뉴스 볼 맛이 맛이 난다. 납니다. 제가 밤에 우리 동네 산을 올라갔더니 네, 두 부부가 체조를 하다가 아내 대실은 경상도 억양을 아주 강하게 쓰신 분이에요. 예, 40대 예. 아마 중반. 아, 행복하다 해서 제가 귀가 먼저 열리지 않았겠어요? 예. 무슨 얘기지 싶었더니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이 얘기를 두 분이 하셔요. 와, 그쵸. 국민들의 마음이 딱 그 장면에 담겨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뭐 LA가 거의 광주가 됐는데 LA에서 한국처럼 우리도 탄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자들도 바빠지고 공직자들도 바빠지고 어제 보니까 특검을 대통령께서 밤 11시 09분에 해두셔가지고 뭐 국무위원들 김밥 먹고 오늘 신문이 다 구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효능감이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워낙 전 정부가 망쳐놨기 때문에 기저 효과의 측면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모습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스피도 벌써 3천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가 이 동맹이 이제는 더 무한하게 확장할 거다라고 하는 네. 기대를 또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또 말씀하신 특검도 그동안 그렇게 안 되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냥 예.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예.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이 만약에 윤석열의 공무원 가지고 이 정도 일을 짧은 기간에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유능한 사람들로 공무원 채워서 네.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치가 더 한껏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부는 하루가 240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속도나 이런 게 엄청 빠르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그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이건 꼭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요소들을 좀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태원 참사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헌화묵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어제 보니까 행안부, 환경부 공무원들 전부 앉혀놓으시고 네. 일단 지금 장마 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대책들 또 지난번에 그 사고로 돌아가신 그렇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에 그분을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네 가서 그분들의 요구서를 의견서를 받고 이런 예. 모습이 하나하나 달라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증표이죠.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고공농성장 하나오션 고공농성장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하던데 이제는 좀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을 섬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하다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생각합니다. 예, 갈수록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진짜 예. 여당으로서 잘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몇 번째 여당 의원을 하시는 겁니까? 여당 의원은 저는 이제 주로 야당을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예. 두 번을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겪고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원내대표셨죠 그때. 그때가 한 달 가량 예. 문재인 정부 말미에 네. 원내대표를 하고 이제 출범식을 예. 취임식을 이제 지켜봐야 했던 예.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좀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가 네. 지난 대선 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지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로 제가 선출되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의원들도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다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였고 네. 우리가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도 또 견제할 건 강하게 예.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이 더 또 내부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또 수습하는 대선 패배 이후에 네. 자칫 늘 그때 당이 갈라지고 예.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했던 13개월의 네. 과정이었죠. 그때 대선과 이번 대선 캠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대통령 선거를 4번 치러봤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예.
가장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가장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뛴 선거였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원내위원장들, 선대의 모든 관계자들이 자기 선거라는 마음으로 진짜 치열하게 뛰었어요. 맞아요. 저도 막 너무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그 자기 선거보다 더 세게 뛰었다,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이제 이런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그 누가 유력합니까? 그거야 우리 권리당원들과 의원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정도면 결과가 나올 텐데 네. 두 분 다 뭐 자기의 어떤 강점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초대 원내대표로서 뭐 거뜬히 잘 이끌어갈 거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당이고 그리고 사실은 계엄 이후에 치러진 대선으로 당선된 정부기 때문에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세게 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과 반대로 또 그 협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로서 지혜를 좀 주신다면요. 제가 지난번 그 대통령 공관에서 뵐 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말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하셔서 뭐 좀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이 됐고 비정상의 국가를 이제는 재건 정상화 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우선 잘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민생의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잘 해주기를 바라고 당은 이것을 뒷받침하면서도 소위 내란의 종식과 극복, 이 정상화의 과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것은 당이 국회 차원에서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큰 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개혁은 당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편인데 따라서 향후에 수평적인 당, 정부, 대통령실 이 당정대 간의 이제 관계를 고위 당정대, 실무 당정대 이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수평적으로 그런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되 당이 좀 거기에 어떤 주도성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저는 그때 드렸고 이제 그 외에 저는 두 가지를 더 이제 오늘 추가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참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원내 수석부 대표로서 첫 해를 보내봤기 때문에 그때는 교섭단체가 4개였어요. 아이고. 제가 3개의 야당과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까지 계속 각자 관리도 하고 협상도 1대3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1년가량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간명합니다. 좀 더 쉬울 거예요. 또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초기에 대화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윤석열과 다른 모습 우리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화 타협을 추구한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쪽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끝까지 발목 잡고 트집 잡고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 그런 타협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존 합의의 최고 규범이 뭐예요? 국회법.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국회법 아닙니까? 그럼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개혁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끝으로는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의원들이 야당 때와 달리 이제 투지가 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 비협조적인 또는 이 국정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더 견제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의원들 안에서 자칫 이제 어떤 당직을 맡거나 정부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만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 안에서 약간 이제 이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서는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이런 의원들 간의 그런 소통과 단합을 통해서 계속 대통령과 정부 또는 당 이 지도부의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역시 그 저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셔서 그런지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근데 진짜 필요한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